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나왔겠어요. 근데 그만큼 직장인들에게 이 점심값이 참 부담이 된다 이런 이야기일 텐데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는 아무래도 현명하게 절약하면서 잘 견디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고물가 시대 새로운 점심 풍속도 잘 봤고요. 네. 다음은 통영 앞바다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의 정체를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고 믿기지 않지만 현실은 존재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미스터리 리부트. 오늘은 어느 섬마을을 뒤덮은 수상한 녀석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몰려들어가지고 아이고 새카맸다고요. 사람 머리카락처럼 엉키 있는 것처럼 그렇지. 이런 건 나쁜 징조다 갖고 이야기하더라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천 마리. 왜 이런 게 우여왔지? 통영 끝자락의 작은 섬 용호도. 이곳에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는데 항구에 발을 디디자마자 누군가 따라오라고 합니다. 아빠야 저 새끼 보라게 가서 보라니까. 바다야. 요 안에? 그래 저거 봐. 그거. 다 고기야. 근데 고기야 이거 일개야. 고기 아닙니까? 오, 밑에 시커먼 야, 이거 고기요 이거? 뭐죠? 바다를 새까맣게 물들이고 있는 기묘한 녀석. 가만히 보니 전부 물고기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뭉텅이로 몰려 새까만 띠를 이루고 있는 건데요. 빽빽하네요. 술을 가늠키도 힘든 수천 수만 마리의 물고기 떼가 푸르른 바다 아래 그림자를 들이운 듯 있었습니다. 어휴, 물반 고기반이네. 처음 보는 기상천외한 풍경에 한평생 바다만 보고 산 주민들도 입이 벌어진다는데요. 이게 무슨 고기예요? 정어리라든지 정어리? 정어리. 장관을 이룬 물고기 떼의 정체는 바로 정어리였습니다. 작은 몸을 한데 뭉쳐 거대한 군집으로 유영하는 정어리들이 이곳 용호도에 검디검은 물결을 일으킨 셈이었죠. 이게 어디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다 오면 이런데 구석에 물 색깔이 새카만 데는 다 이렇대요. 그런데 이 정어리 떼들은 한 군데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다 있네. 마치 섬의 외곽을 둘러싸기라도 한 듯 마을 앞바다 구석구석에서 뭉텅이째 발견되고 있었는데요. 그물로 잡고 또 잡아봐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솟아나는 의문의 정어리. 주민들은 그간 잘 볼 수 없었던 녀석들이 낯설기만 합니다. 뭐에 쓰실 거예요? 양을 고기 밥알라. 아, 밥 하려고. 지난해 한국의 정어리 어획량은 고작 600kg으로 흔하게 보이는 생선은 아닌데요. 멸치나 고등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생선도 아닌 정어리들이 갑자기 왜 용호도로 몰려오게 된 걸까요? 주민들은 난생 듣도 보도 못한 이 이상 현상을 두고 혹시나는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안 나오던 것이 갑자기 나오면 그런 안 좋은 징조들로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안 좋은 얘기요? 네. 어떤 지진 난다 막 이래서. 2011년 일본에서는 50마리의 돌고래가 떼죽음을 당한 지 6일 만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고 물고기들의 기현상은 대지진의 전조 증상으로 여겨지곤 했는데요. 용호도의 정어리도 불길한 징조로 봐야 하는 건 아닐지 서둘러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우리나라는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통영 근처에서 최근에 뭐 지진이 많거나 특별한 현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용호도에 머물고 있는 이 정어리 떼에겐 지진 전조와는 거리가 먼 특이점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가지고 막 바다 쳐보고 막 이래 했는데 이제는 뭐 오랫동안 안 가고 있으니까 그게.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한 달이요? 예. 정어리 떼가 머문 지도 어느덧 한 달. 이 기간 동안 인근 지역에 작은 지진 소식도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녀석들의 용호도 방문은 어떤 의미이며 한 달째 머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 아닌 풍어 소식에 섬으로 몰린 낚시꾼들은 다른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많이 잡으셨네. 이게 삼치예요?
여기 원래 삼치가 잘 잡히는 곳이에요? 삼치 있길래 낚시하는 거예요. 얘네가 들어오면서 칼치하고 삼치가 들어와서 얘네들 먹으려고 저기서 포진하고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가야 되는데. 정어리들이 포식자에게 둘러싸여 섬을 오래도록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건데요. 정말 정어리떼를 쫓아오는 커다란 물고기가 포착됐습니다. 뒤이어 정어리를 날쌔게 낚아챈 채 잡아먹는 모습까지 이어졌는데요. 먹잇감을 호시탐탐 노리는 큰 물고기들이 방어진을 친 탓에 연안에 갇혀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전문가를 용호도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은 포식자는 별로 문제가 안 되죠. 삼치나 zet방어 같은 건데 그걸 먹으러 와도 그대로 있잖아요. 도망 안 가고 이거 와도 이렇게 많은 때가 들어가면은 그 포식자도 다 먹어 치우지를 못해요. 이 정도 양이면은 같이 있는 건 맞는데 저 포식자 때문에 같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포식자 때문도 아니라면 많은 정어리가 이리도 오래 머무는 이유는 점점 더 미궁에 빠집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제 1980년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정어리가 굉장히 많이 잡혀가지고 60년에서 또 뭐 짧게는 40년 정도 주기로 해가지고 확 잡혔다가 사라졌다가 또 60년 만에 또 지나면 또 확 나타났다가 그러는데 어종이 교대되면서 정어리의 양이 급증하고 또 급감하는 주기가 반복되는데 80년대 이후 개체수가 다시 폭발하는 시기를 맞은 겁니다. 부산과 통영 앞바다에서 이 정어리떼가 잇따라 목격되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도 수십 미터의 정어리떼가 발견되는가 하면 남해안을 중심으로 정어리떼가 줄을 이룹니다. 그야말로 정어리 풍년을 맞은 이유는 개체수 폭증에 있었던 거죠. 여전히 남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정어린 왜 마을을 떠나지 않을까요? 깔매기 똥이 배설물들이 하가더라고요. 깔매기들 판치면 깔매기하고 까마고 하고 냄새가 나가 먼저 저리기는 게 못 같습니다. 고기가 밀리가 썩어가고. 해양 생물의 자원일 뿐 아니라 조류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정어리. 사냥을 나선 갈매기들도 정어리떼 못지않게 많이 보이는데요. 늘어난 갈매기만큼이나 많아진 배설물로 주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새똥이 되게 많다. 외부인이 버리고 간 막대한 양의 쓰레기만큼이나 우려되는 또 한 가지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것들도 여기서 죽는다면 악취가 무섭게 이제 나겠지. 이 동네 안에서 죽으면. 제일 걱정이지. 냄새 맡기고 죽으면 우리가 쳐야 되는 게. 용호도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마산만에서 정어리 떼죽음 사건이 일어나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게 얼마 전 일입니다. 수거한 폐사체만 해도 200톤이 넘어 주민들은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는데요. 정어리떼 악몽이 용호도에서 또 일어나진 않을까요? 남해 쪽에 모이는 이유가 이제 이쪽에 아무래도 물도 깨끗하고 말이 깨끗해졌고 그리고 플랑크톤 같은 영양분이 지금 많으니까 먹을 게 많다 이 말이죠.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떼죽음 당할 일은 없고. 용호도엔 하루에 2번씩 만조와 간조가 찾아와 해수 소통이 원활하다는데요. 맑고 깨끗한 물엔 정어리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많기도 하죠. 또 용존 산소도 높아 몰려다니는 정어리에겐 안성맞춤인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정어린 용호도의 자리를 잡는 걸까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어리가 이제 알도 요정이기 때문에 물이 차가워지면 앞으로 겨울이 오면은 앞으로 한 달 이내에는 아마 남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물방 보기반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평생 보기도 힘든데 이번에 처음 보잖아요. 그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보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좋은 현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어느 곳보다 푸르른 섬마을이 만들어낸 정어리 미스터리. 40년 만에 돌아온 정어리를 위해 마을을 더 깨끗이 지켜줘야겠습니다.